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2월 3일이죠. 아니네요. 2월 2일. 네, 파운드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그네틱스, SFA 반도체, AD칩스, IA, 러셀 이렇게 다섯 가지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주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을 제가 주력으로 투자하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반도체 쪽으로도 지금 수급이 좀 몰리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아직 많이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을 이렇게 골라왔었고요.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빈메모리 반도체가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이슈는 좀 더 오래 갈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좀 투자를 하려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그네틱스, AD칩스, SFA 반도체 이 세 가지는 계속 제가 리뷰를 좀 해왔던 그런 종목들이고요. 실제로 상한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미 1차 상승은 했습니다. 근데 추가로 더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시작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증시를 잠깐 보면 뭐 추가로 상승하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이제 증시를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가 하락 추세에 조금 접어드는 그런 모양새고요. 수량이, 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고점 부근에서 매도한 양에 비해서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때 들어오는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고점 부근에서 계속 물량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이 물량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했을 때 받치는 물량이 없으면 아주 투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증시 전체로 보았을 때는 경계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시스템 반도체 테마로만 보았을 때는 상당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증시 하락에 의해서 오늘도 이제 조금 보합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상승을 했다가 보합 마무리를 했는데요. 이런 건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길게 보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시스템 반도체 이 파운드리 종목들이 지금 단타로 처음에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단타로 말고도 계속 들고 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한번 이 다섯 가지 종목에 대해서 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그네틱스 먼저 볼게요. 시그네틱스는 지금 칩 패키징, 특히 이제 플립칩이 유명하고요. 그래서 패키징 기업이고, 매출이 2200억 정도 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2000억대 기업인데, 시가총액은 지금 1000억, 1100억 정도밖에 하지 않고요. 상당히, 네, 가벼운 주식입니다. 지금 주식 수량이 8500만 주라서, 수량이 좀 많긴 한데, 지금 움직이는 거 보시면, 네, 아주 가뿐하게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이때 241선을 강하게 돌파한 이후에 지금 며칠 동안 하락 좀 하고, 네, 증시 하락 때 하락을 하고, 지금 이제 양봉을 다지고, 서서히 상승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5일선까지 오늘 회복을 했다가, 증시가 하락을 함에 조금은, 보합 마무리를 했는데요. 거래량이 서서히 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전에 거래가 좀 많이 실렸었는데, 오후 들어서 거래가 좀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이렇게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후에는 별로 재미없게 흘러가는 모습. 근데 뭐 61선 패턴으로 보았을 때는 뭐 이렇게 이제 수렴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한번 다시 슈팅 구간이 좀 다가오고 있다고 보고 있고, 지금 시간 외에 거래가 조금 실렸습니다. 마지막에도 실렸고 1390원으로 한 2%인가요? 2.5% 정도 상승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내일 이제 증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추가 상승이 조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좀 다시 한번 강하게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투자자는 개인이 30만 주 매수했고요. 오늘 이제 아침에 외국인이 좀 많이 매도했다고 잡혀 있었는데, 외국인은 크게 매도하지 않고 이 기타 법인에서 많이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들어왔던 그 수량이 꽤 나간 것 같은데, 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보겠습니다. 여전히 이 시스템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 수급이 살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하루 1000만 주 이상 계속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 다음은 SFA 반도체입니다. SFA 반도체고, 얘가 이제 거의 대장주죠. 네, 대장주로 보고 있고, 어, 거래량이, 네, 점진적으로 줄다가 오늘 이제 슥
이제 수급을 좀 붙이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코스닥이 좀 내리면서 같이 이렇게 보합 마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언제든지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외국인이 조금 매수를 했는데 뭐 크게 한 세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고는 보여지진 않습니다. 근데 SFP 반도체도 이 비메모리 조립 그리고 패키징 기업이고 그런 삼성 납품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의 이 시스템 반도체 수요에 대한 수혜를 많이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역대급 거래량이 괜히 뜨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저는 굉장히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계속 이 SFP 반도체를 따로 설명을 드릴 때 이제 주봉상으로 여기 이평선이 밀접한 지역에서 요 고점을 테스트 한번 하고 만약에 고점을 뛰어넘는다면 추가로 더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었는데 마침 이렇게 좋은 소식이 터지면서 이렇게 아다리가 딱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월봉상으로도 거의 뭐 1년 정도 기었기 때문에 이 만원까지 충분히 가능해 보지 않을까 이번에. 네. 지수만 좀 잘 받쳐주면 좋을 건데 지수가 지금 내릴까봐 조금은 걱정이긴 합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뭐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AD칩스. AD칩스는 이제 제가 사실은 이 세 개 중에는 대주주 지분이 낮아서 조금은 불안한 기업이라고, 이제 재무적으로 불안한 기업이라서 큰 돈을 투자하지는 못하고 몇백으로 이제 놀았던 그런 종목인데 근데 지금 잘 다지면서 서서히 좀 올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주가가 어느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다. 계속 받쳐이면서 올리는 모양이고요. 거래도 서서히 죽이면서 얘도 한번 다시 힘을 받을 그런 자리를 좀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거래 중간중간에 보면 매일매일 이렇게 갑자기 힘이 붙는 그런 구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AD칩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래가 한번 붙습니다. 중간중간에 거래가 붙어서 올라가 버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힘을 줄 때가 좀 오고 있는 것 같고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도 아직 얘도 멀었습니다. 네, 그래서 AD칩스도 같이 좀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오늘은 외국인이 좀 팔았지만 뭐 어제 산 거에 비해서 뭐 거의 다 팔았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타 물량이 좀 들어왔다 나온 것 같은데 아무튼 같이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에 엮여 있기 때문에 테슬라와 삼성전자의 협업 거기에 대한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IA고요. IA도 이제 시스템 반도체 관련 기업이고 얘는 사실은 앞선 세 개보다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그네틱스, 그 다음 SFP 반도체, 그 다음 AD칩스 같은 경우는 약간 요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얘는 추가 상승이 나온 이후에 2차 횡보를 하고 또 추가 상승을 해버려 가지고 조금은 단기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을 그런 위치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만 그래도 워낙 좋은 테마이기 때문에 지금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규 진입은 조금은 부담스러운 위치예요. 그래서 IA 같은 경우는 기존에 뭐 이런 구간이나 아니면 기존에 들고 계셨던 분들이 그냥 계속 보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익절하긴 조금 아깝죠. 네, 워낙 소스가 좋기 때문에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는 분야에 지금 힘을 제대로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거래량 보시면 뭐 월봉 거래량이 뭐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터져 있기 때문에 한번 크게 좀 갈 수 있을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도 외국인과 기관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뭐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내일 또 코스닥이 좀 좋다면 같이 좀 올라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음 러셀인데요. 러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선 기업들과는 좀 다르게 장비 관련 기업입니다. 그래서 장비 관련 기업인데 얘도 조금 많이 상승하고 이제 비슷하게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거래가 거의 얘도 서서히 죽어가고 2차 상승을 좀 준비하는 것 같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동일하게 힘을 좀 많이 받았다가 오후에 이렇게 힘이 죽으면서 떨어진 것 같고 투자자가 뭐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외국인은 어제 들어온 거 그대로 있고 러셀도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쉽다면 뭐 이렇게 이제
대주주 지분에 대한 공시가 좀 떴는데 임원들이 이제 조금은 뭐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원 퇴임이 이제 퇴임을 하면서 이렇게 계약 변동이 좀 발생한 것 같고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셀도 괜찮게 보고 있고, 이렇게 5가지는 앞으로도 저는 추가로 계속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상승하면 당연히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과정을 겪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만 좀 확인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런 개별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사실은 코스닥 자체가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으면 같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신규 진입은 조심스럽게 하는 게 맞고요. 항상 분산 투자하시고 올인, 네, 한 구간에서 올인을 하지 마세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스닥이 지금 저는 이제 이 시스템 반도체를 좋게 보고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뭐 글로벌 악재가 진짜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서 이렇게 쭉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제 자금을 아껴놨다가 추가로 이제 넣는 거지, 막 여기서 막 올라갈 것 같은데 100% 올라갈 것 같은데 하면서 그냥 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심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시그네틱스, SF 반도체, 에디칩스, 그 다음에 러셀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이 조만간에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강하게 다시 한번 반등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고, 코스닥만 좀 잘 받쳐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가시화되었죠. 이제 올해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생각이 되고, 장비주가 이제 투자를 늘리면서 장비주나 뭐 이런 소재인가요? 소재 장비주? 아무튼 그렇게 좀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장비 관련주도 뭐 원익 IPS,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유진테크, 이렇게 해서 뭐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는데 추가로 더 상승할지는 사실은 의문인데, 지금 제가 시스템 반도체라고 가져온 종목들은 이제 상승을 시작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은 꺾인 게 맞고요. 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단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수급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임에도 이미 주가는 하락을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보시면 2017년에서 2018년 정도가 이제 삼성전자가 좋았습니다. 실적도 좋았고, 2019년에도 반도체 시장이 2018년 후반까지도 반도체 시장이 계속 좋다고 얘기를 했다가 2019년부터는 서서히 주가가 내리면서 반도체 시장이 과잉 보고파됐다. 그래서 DRAM 가격이 내리면서 삼성전자가 2020년 초반까지 많이 하락을 하면서 힘을 못 썼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수요도 이 공급도 감소를 하고, 화웨이발 반사이익이죠. 미국의 화웨이 제재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 같은 그런 반도체 기업이 반사이익을 얻으면서 조금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이제 2020년 후반부터 2021년 이렇게 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반도체라고 해서 이제는 요때는 이제 저장하는 애들이 많이 필요해서 사이클이 돌았습니다. 메모리가 엄청나게 필요해서요. 근데 지금은 저장하는 것도 많이 필요한데 이제는 생각하는 애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인공지능에 의한 자율주행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이런 생각하는 회로 칩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칩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2차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미 삼성전자 같은 납품업체는 선반영이 좀 되어서 많이 상승해 있는 상태인데, 이런 시스템 반도체주 관심을 못 받던 애들이 이제 이렇게 설비 투자를 크게 하고 라인을 증설을 한다고 하니까 좀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눈들이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제가 기사는 안 찾아놨지만 정부에서 이제 2.5조를 10년간 투자를 한다고 했고요. R&D 비용과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인력을 좀 늘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도 이 시스템 반도체를 주요하게 보고 있고, 특히나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메모리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전에 한번 경험했죠. 19년, 20년도에 메모리 가격이 떨어지니까 공급이 가행되니까 자연스럽게 실적이 반토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덜한 비메모리 반도체가 좀 필요한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130조, 뭐 150조 이렇게 좀 투자를 해서 용인 클러스터 이렇게 평택 단지 이렇게 지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라인을 많이 늘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 5가지고요. 저는 계속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될 것 같으니까요. 지금은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상당히 괜찮은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이런 것들. 네. 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매일매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5가지는 좀 기대가 개인적으로 좀 되는 그런 종목들입니다. 감사합니다.